네,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.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.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매니저님 오늘 시장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여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셨을 시장인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내일 시장 대비를 또 든든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내일장 전략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장 전략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, 외국인 수급이 참 불안해요, 어제부터.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한 8거래 연속 계속 외국인이 샀었는데, 오늘 또 매도가 나왔더라고요. 예, 약간 매도가 나왔는데 네. 뭐 그거는 약간 좀 잠시 쉬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한 6조 정도 네. 그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1월 달에 기관이 매도했던 자금들이 2월 달에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. 2월 달에 보통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경우가 없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시장이 좀 나름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늘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좀 없고 기간에 좀 수급이 없었긴 했지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.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. 네.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이 또 다시 반도체 IT 쪽으로 가는지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오스틴 골스비의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다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 부분이 10년물 미국채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다운되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엔비디아를 위시한 또 반도체 종목들, IT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, 그렇다면 내일 시장 좀 오를 만한 섹터,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, 매니저님? 네,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주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게 아침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. 네. 그렇게 된다면 그 새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 시간에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.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, 네. IT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와 IT 종목들 그리고 내일 정부 일정에서 AI 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맞아요. 어마어마하죠. 네.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 7천만 원을 넘어가서 8천만 원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좀 약간 과거를 회상해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그 정도 갔을 때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이라고 했던 많은 기타의 그 저렴한 코인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. 그러한 코인들이 올라갔을 때 그런 코인들과 맞물려서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그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좀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들도 수급을 받게 되는지 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 또 시장에서 좀 핫했던 초던조체에 대한 부분도 3월 4일까지는 미국의 물리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부 일정 있는 만큼 AI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초전도체, 반도체 섹터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매니저님 종목 리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화요일에 정말 대박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. 타이거 일렉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한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이 종목 1차 목표가 일단 달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종목이 제가 이 정도 캔들이 올랐을 때 네. 매물대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 깜짝 놀랐어요. 이후에 네.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. 그러면서 좀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 종목을 보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타 법인에서 너무 오랫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수상하다. 무언가 종목에서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네.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근데 동종목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.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좋았고 그 다음 날에도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전거래에 많이 올랐고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조정을 받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 부분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 제가 주황색 라인을 그었는데 이 부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모아 가신다면 한 파동 더
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타이거 일렉 소개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괜찮다.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보자. 2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도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2월 1일 소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하이로닉이에요.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무상증자 받으면 수익을 더 챙겨가실 수 있는 건가요, 매니저님?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2월 1일 날 추천드렸고 네. 2월 6일 날 또 한 번 더 리뷰를 했었었는데 2월 7일 날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네. 그때 당시 9,610원?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한 9,160원 정도 되는데 9,610원에서부터 권리락이 형성돼서 8,000원대로도 다운됐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올라간 가격이 한 9,69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. 만약에 만약에 오늘 팔았었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20% 디스카운트 된 이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. 20% 디스카운트 된 그러니까 무중 권리락이 형성된 게 1대 0.2의 무중을 준다.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0.2주, 10주 갖고 있으면 2주를 준다는 거거든요. 네. 그 2주를 들어오는 20%의 디스카운트 된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그 전고점을 돌파해서 종가가 형성이 된 시점입니다. 제가 지난번 차트를 한번 지금 돌려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 차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봤을 때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자 그랬던 가격이 1,700원입니다. 네. 근데 그 디스카운트 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충분히 그 목표가를 달성하고도 남은 가격이거든요. 왜냐하면 20%된 디스카운트 된 그 수량, 20% 수량이 지금 만약에 하이로닉을 100주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20주가 들어오거든요. 그게 2월 27일 날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2주 정도 후에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20% 물량이 들어오고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 형성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 약 20% 정도 한 수익을 그렇게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추가적으로 27일 날 들어오는 물량은 더 플러스가 돼갖고 추가적인 더 수익률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동종목에 주목해야 될 게 이 종목이 피부 미용 기기잖아요. 맞아요.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?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실적도 잘 나왔고 예. APR 청약하시는 맞습니다.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, APR 공모 청약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맞아요. 때문에 제가 하이로닉을 추천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로 APR이 상장을 한다. 맞아요. 1조 대여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엄청나게 좋은 하이로닉을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스케줄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. 네. APR이 2월 26일 날 상장합니다. 동종목은 2월 27일 날 신주가 들어오고요. 26일 날 APR이 따상이 가지 않을까요? 네.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따상에 간다면 27일 날 들어오는 물량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. 지금 부분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되겠으니까 네.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요. 나머지 부분만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되 다다음 주 초에 있을 그런 일정들 잘 참고하시면서 하이로닉도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선님께서 타이거 일렉 이름대로 타이거가 일냈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매니저님 지금 소개해주신 종목들마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내일자 시초가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강현금 매니저의 공략주는 바로 코리아 FT입니다. 이 종목 이야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. 동사의 캐니스터의 그 고객사가 현대기아차입니다. 현대기아차로 한 78%, 한 80% 정도의 그러한 납품을 하고 있고 네. 대략 한 20% 정도에서 한 10% 부분 정도는 GM, 제너럴 모터스사에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GM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. 역시 도요타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던 이유, 호실적이 달성했던 이유가 그 실적 발표에서
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실적이 엄청 늘어났다는 부분. 네. 그다음에 포드 역시 그 머스탱에 대한 실적이 좀 좋지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판매가 40% 이상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그 주가가 더 상승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거든요. 네. 현대차도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더 실적이 더 좋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. 지금 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캐니스터, 동사가 만든 캐니스터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캐니스터가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매출이 더 늘어나고 네.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마진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더 고마진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작년에 그 현대에서 한 30만 대 팔렸다고 하고 네. 올해는 더 판매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더 실적이 더 늘어날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동사의 PBR, PER을 봤을 때 한 6이 좀 안 돼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비교하고 매출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,600억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저의 계산입니다. 근데 한 2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보다 대략 한 25%, 30% 정도 가까운 더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종목을 뽑아봤고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저 뉴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작년에는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 네. GM에서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 압박 직면됐다라고 하고 있죠.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약간 전기차 둔하다.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가 너무 비싸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가 약간 공백기를 느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거기를 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면서 GM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. 네. 다음 뉴스 한번 좀 보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현대에서도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. 네,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아반떼, 네. 소나타, 뭐 그다음 기아에서는 뭐 K5, 그 정도에서만 하이브리드가 많이 이렇게 통용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카니발에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나겠죠. 그렇다고 하면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동사는 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. 말이 잘 안 나오네. 네, 알겠습니다. 올해는 또 하이브리드 이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.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?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여기서 제가 봤을 때 4,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네.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지금 PBR이 6이 안 돼요. 한 5.76 정도 되는데 네. 그 PER이 5.76 정도 되는데 6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출액과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. 지금 시총은 1,600억 정도인데 2,000억 정도까지 더 올라간다 본다면 지금부터 한 20-30%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.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. 지금 보시면 기관이 2월 달 들어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매수세가 해주고 있어요.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큰 순매수를 좀 들어와 주고 있죠. 네.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매수를 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더 기대감이 있는데 네.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가 종목을 픽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외가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요. 오늘 또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더라고요. 예,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저희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인데 그렇습니다. 내일장 시초가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5,730원 정도에서 좀 더 올라봤자 한 6,000원 그 사이에서 시초가 공략을 하면 제가 원래 최초 목표가 한 6,400원 정도 잡았거든요. 네. 그 정도에서 한 15%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의 상한가가 6,300원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격에서부터 다운해서 시작한다면 좀 더 아래서 바로 잡지 마시고 네. 6,300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6,300원 언더에서 시작을 한다면 오는 시간에 다니까 가격에서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6,100원 정도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겠고요. 네. 만약에 6,300원 이상에 시작한다면 시초가 잡으시고 목표가를 7,4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7,200원, 7,400원 그 정도면은 시총이 한 2,000억 되거든요.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만약에 시초가 공략이 실패해서 내일 만약에 못 올라간다고 한다면, 그렇게 한다면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기다리신다면은 7,4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더 자세한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, 메이저님? 예, 제가 그 녹색 창의 밴드에서 그 계속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
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저녁 7시 반,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그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더 나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